이제 18번으로 넘어가서 빈칸 추론을 벗어납니다. 자, 이제 18번의 무관한 문장 찾기 지문이에요. 자, 무관한 문장 찾기 이 지문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거의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 지문을 많이 틀리는 이유는 앞에 부분에서 주제를 못 찾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흐름상 어색한 걸 찾는 문제가 아니라 주제에서 벗어나는 보기를 찾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무관한 문장에는 보기 1번 앞에 나와 있는 주어진 문장에서 이 글의 주제가 뭔지, 이 글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무조건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벗어나는 애를 찾는 문제예요. 자, 앞에서부터 가봅시다. 자, does advertising, 자, 광고하기가 encourage, 장려할까요? 당신이 to eat more, 더 많이 먹도록 장려를 할까요? 광고가 당신을 더 많이 먹게 장려할까? 의문문을 던져놨죠. 우리 항상 영어 지문에 나오는 의문문은 의문문에 대한 답변이 주제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advertisers, 광고주들은 often say, 흔히 말합니다. 대디아를 their advertising, 그들의 광고는 is to promote, 홍보하는 것이라고, their brand, 그들의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이라고, and to get, 당신이 to choose, 선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get 목적어 통정사를 써서 목적어가 to이야, 하게 하다. 그들의 브랜드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뭐보다 over the competitors, 경쟁자들의 브랜드보다. 그러니까 광고주들은 아니다, 우리는 이걸 홍보하려는 거지, 이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먹도록 촉진시키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네요. 그럼 광고와 음식 섭취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3번 문장으로 들어가서 이것은 may be true,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this는 앞에 광고주들이 한 말이죠. 이것은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as 광고들은 also encourage, 또한 장려합니다. food consumption, 식품 소비를 장려합니다. in general, 일반적으로.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광고는 식품 소비를 증가시킨다. 이게 이 글의 주제인 거네요. 그럼 이제 이 글의 주제와 벗어나는 애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자, advertising, 광고래요. for food and beverages, 음식과 음료에 대한 광고는 communicate, 전달합니다. communicate 뒤에 with가 보이면 의사소통하다, with가 없으면 전달하다. 그래서 음식과 음료에 대한 광고는 전달합니다. potentially, 잠재적으로 powerful, 강력한 음식 섭취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야? 그럼 결국 이 부분은 광고가 음식 섭취에 대한 영향을 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일단 1번은 주제문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네요. 2번은요. 자, the subtle effect라고 하면서 미묘한 영향이래요. 뭐에? of food advertising, 음식 광고의 미묘한 영향. 그런데 무엇에 대한 음식 광고? what you eat,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에 대한, and how much you eat,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에 대한 이 음식 광고의 미묘한 영향들은 usually outside, 보통 바깥쪽에 있습니다. of your own awareness, 당신의 인식과 의도 바깥쪽에 있습니다. 뭐야? 너의 인식과 의도 바깥쪽에 있다는 건 네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 광고를 봄으로써 무의식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뭐 치킨 같은 치킨 광고를 딱 봤을 때 치킨 광고 하네라고 해서 치킨을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배도 안 고팠는데 그 광고를 봄으로써 왠지 좀 출출한데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을까? 이런 현상을 일으킬 거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그럼 얘도 역시 광고와 음식 섭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주제와 벗어나지 않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다음 6번 문장에서 자, research confirms의 자, confirm은 확인하다라는 뜻이었고요. conform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연구는 확인합니다. 데디아를 external cues, 외부적인 단서들, such as food advertisement, 이 음식 광고와 같은 외부적인 단서들이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뭐에? food consumption behavior, 음식 섭취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그럼 결국 광고와 음식 섭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자,
문장을 적어봅니다. 자, 그러면서 7번에 자, the evidence, 자, 이 증거는 보여줍니다. 데디아를 advertising purpose의 음식에 대한 광고는 해서 direct causal link,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뭐에 to greater consumption, 더욱더 커다란 소비에 of food, 음식에 대한 더욱더 커다란 소비에 in general, 일반적으로 not just, 단지 뭐뿐만이 아니라 of the food being advertised, 광고되어지는 그 음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치킨 광고 보고 라면을 끓여 먹는 해설가들을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여기 주어진 문장들은 전부 연관성이 있는 문장. 그리고 무관한 문장으로 나왔던 정답은 요놈이죠. contrary to, 뭐뭐와는 달리 popular belief, popular는 대중적인, 일반적인. 그래서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there is much more,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to obtain이 획득하는 것에 있어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뭘 획득하는 것? 성공을 획득하는 것에 있어서 뭐에? in the food industry, 음식 산업에 있어서의 성공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than simply selling food, 단순히 음식을 판매하는 것보다 that tastes delicious, 맛있는 음식을 판매하는 것보다 음식 산업에 있어서의 성공 획득에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완전 생뚱맞는 얘기하고 있죠. 광고와 음식 소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뚱맞게 음식 산업에서의 성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잘못된 부분은 이 문장이 되는 거고, 만약 실제 문제에서 얘가 잘못됐다라는 걸 찾아내면 얘를 찾아내고 나서 그대로 끝내면 안 되죠. 4번 문장이 잘못됐구나를 알았으면 3번 문장과 5번 문장을 꼭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연결이 된다면 4번 정답이 확실한 거예요. 됐습니까? 흐름상 찾기는 애매하지만 주제 잡아놓고 주제에 벗어나는 것 찾기는 아주 쉬운 유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점검 시간 1분만 줄게요. 확인해 주세요. 오케이, 정리됐으면 넘어가 볼까요? 자, 19번으로 가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연기 교재 정리할 때는 뭐 빈칸이나 주제 유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선생님이랑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가지만 뭐 무관한 문장이나 순서, 삽입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오는 게 특히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랑은 지문에 대한 정리와 포인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가봅시다. 19번 질문이요. 순서 배열 문제죠. 자, 일단 순서 배열 문제는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유치하지만 둘둘 하나 법칙을 꼭 적용하라고요. 둘둘 하나 법칙을 적용한다는 말은 밑에 있는 보기에서
맨 앞에 A만 하나 나와 있고 B는 2개, C는 2개가 나와 있죠. 그럼 일단 정답 확률은 누가 제일 적어요? 1번이 제일 적어요. 1번이 정답이 아닌 게 아니라 1번의 정답 확률이 제일 떨어진다고요. 그럼 얘는 우리가 주어진 문장을 읽은 후에 A를 읽으면 싸다구를 맞는 거죠. 제일 정답 확률 떨어진 애를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주어진 글을 읽은 후 무조건 B의 첫 문장과 C의 첫 문장만 읽는 겁니다. 그래서 B의 첫 문장과 C의 첫 문장을 읽은 후 이 둘 중 누가 먼저 나오는 게 적절한지를 찾는 거예요. 세 개 중에 순서를 찾는 게 아니라 이 두 개 중에 뭐가 더 적절한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B가 먼저 나오는 게 적절하다가 잡혔다면 B의 나머지 단락까지를 전부 읽고 C의 첫 문장을 이미 읽었으니 A의 첫 문장을 읽고 나서 B 다음에 이어지기 적절한 게 뭔지 둘 중에 찾아내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순서 배열 지문 역시 실제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대략 1분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제발 연결고리로 문제 푸는 연습하지 마세요. 이 순서 배열 지문은 연결고리가 나오는 문제는 난이도가 쉬운 경우고요. 난이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연결고리 없이 해석으로 찾아야 되는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고리를 디즈, 디스, 더 이런 거 찾으면서 문제 풀지 마시라고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 질문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가봅니다. 자, many authors라고 하면서 많은 저자들은, 많은 책을 쓰는 사람들은 have implied, 자, imply라는 표현을 써서 암시하다라는 뜻이었죠. 자, 많은 책을 쓰는 사람들은 암시해 왔습니다. 의미를 드러내 왔습니다. 대리아를. 그러면서 heritable traits라고 했죠. heritable이라고 하면 유전적인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유전적인 특징들은 difficult와 impossible,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뭐 하기에 to alter, 바꾸기에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 문법 정리 한번 합시다. 자, alter가 바꾸다라는 뜻의 타동사죠. 뭐뭐를 바꾸다가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alter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네, 목적어가 없죠. 그럼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얘 to be altered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타동사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으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투부정사를 썼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to alter라는 투부정사는 뭘 수식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difficult와 impossible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죠. 영어에서 형용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는 당연히 무슨 용법이고요? 부사적 용법이죠. 자,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는 이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에 걸리는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뭐와 일치할 경우, 문장에 사용된 주어와 일치할 경우 목적어를 절대로 안 씁니다. 이해돼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이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의 동사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와 일치할 경우에 목적어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여기 자리에 to alter, then 요게 나오면 오히려 문법상 틀려요. 이해됩니까?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세요.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일 경우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주어와 일치하면 투부정사의 목적어는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유전적인 특징들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대요. 뭐 하기가 그 유전적 특징들을 바꾸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뒤쪽에 heritability라고 얘기했죠. 유전 가능성은 is defined, 정의되어집니다. 무엇으로? in percentages, 비율로 정의되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이 글 뒤쪽에 나와야 되는 내용은 이 비율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문제는 다 풀었으니 바로 갈게요. 자, if a characteristic, 만약 어떤 특징이 is zero heritable 이라고 얘기했죠. 0%의 유전 가능성이라면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비율에 대해서 비율로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all differences, 모든 차이점, in the trait, 그 특징에 있어서의 모든 차이점은
entirely determined 전적으로 결정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by the environment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유전 가능성이 제로래요. 그럼 이건 유전으로 이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특징에 대해서는 오로지 누가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관여를 한다는 거죠.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이런 특징이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만들어낼게요. 머리가 까지는 특징이라고 해봅시다. 머리가 까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은 유전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럼 유전 가능성이 제로라면 이 머리가 까지느냐 까지지 않느냐의 이 특징은 오롯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라고요.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면 머리가 까질 거고, 내가 아무 스트레스도 받지 않은 편안한 환경에 살고 있으면 머리가 까지지 않을 거고. 이해됩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 가능성이 0%인 특징이 있다면 그 특징에 대한 모든 차이는 싹 다 환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유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and 그리고 if it is 100% heritable 만약 그 특징이 100% 유전 가능성이 있다면 then 그러면 all differences 모든 차이점들은 정의 내려지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유전적 특징에 의해 정의 내려지는 겁니다. 환경이 어떠고 자식고에 상관없이 내가 이 사람의 자식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 유전을 무조건 물려받는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이쪽 거 봅니다. 그래서 앞쪽에 나와 있는 비율로서 표현되는 유전 가능성에 대해서 예시가 들어간 거고요. 자, the majority of majority는 대다수라는 의미의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영어에서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 뒤에 of 명사를 쓰게 되면 of 뒤에 명사가 주어의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럼 당연히 personality trait이 주어가 되면서 are이라는 복수동사를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영어에서 A of B 표현 쓸 때 뭐 얘는 수능어법에는 워낙 많이 나오는 애라 알고 있겠지만 한 번만 더 정리. 원래 A of B를 쓰게 되면 당연히 주어는 누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A가 나와야 정상이죠. 왜냐면 A가 명사고 of B가 전치사고로 A가 주어의 기능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A에 맞춰서 뒤에 있는 동사의 수일치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A of B라는 표현을 썼을 때 A가 아니라 B가 주어의 기능을 하면서 뒤에 동사 수일치를 맞추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는 앞에 있는 A가 뭐를 나타내는 경우에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 그래서 부분 of 명사를 쓰게 되면 항상 of 뒤에 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부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의미로 뭐가 있었고요? 퍼센트나 분수나 half나 쿼터나 더 레스트나 most나 더 마이너리티 더 메이저리티 또는 part 요런 애들이 해당했죠. 그래서 A of B를 썼을 때 A 자리에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면 항상 of 뒤에 B의 수일치를 맞추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더 majority of라는 표현을 썼으니 majority가 주어가 아니라 뒤에 있는 trait가 주어가 되는 거죠. 이 주어 동사 수일치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주의해야 될 거 퍼센티지 나올 경우 우리 앞에서 도표 문제 풀 때 정리했었죠. 퍼센티지는 숫자 퍼센티지가 나올 때 B가 주어지만 더 퍼센티지가 나올 때 퍼센티지가 주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요? 우리 어제 하면서 도표 문제에서 했던 애죠. 더 퍼센티지 오브 명사는 명사가 단수고 복수고에 상관없이 더 퍼센티지가 무조건 주어. 숫자 퍼센티지 오브가 나오면 오브 뒤에 명사가 주어.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이 퍼스널리티 트레이츠 이 성격 특성의 대부분은 60% heritable 60%의 유전 가능성을 가집니다. 60% 정도가 유전되어지는 거래요. 자, 그래서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fact 사실이래요. 어떤 사실? that a trait is heritable 어떤 특징이 유전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does not mean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We cannot modify it. 우리가 그것을 modify는 수정하다, 바꾸다. 우리가 그 유전적 특징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전 가능성이 몇 %다라고 해서 수치로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유전 가능성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바꿀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뒤쪽에 instead 대신에 high heritability 높은 유전 가능성은 means 의미하는 겁니다. 대리아를 current environmental factors 현재의 환경적인 요소들이 effect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높은 유전 가능성이란 유전 가능성 100%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유전 가능성 100%는 현재의 환경적 요소가 최소한으로 영향을 끼친다고요. 왜? 유전 가능성 100%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요. 그럼 저 뒤에 부분에 그래서 최소한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뭐에? individual differences 개별적인 차이에 inner trait 어떤 특징이 있어서 당연한 거죠. 유전 가능성이 100%니까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또 뒤쪽 가봅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the figure라고 하면서 그 수치는 does not related to 뭐뭐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와 관련되어져 있는 게 아니래요. the potential effects 잠재적인 영향과는 관련되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뭐에? of new environment 새로운 환경의 잠재적 영향과는 관련되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전 가능성이 100%래요. 근데 이 100%라는 건 현재 환경에서 환경이 영향을 안 준다는 거지 미래의 환경에서도 100%다를 말하는 건 아니라고요. 만약 환경이 바뀌게 되면 얼마든지 이 유전적 특징도 바뀔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이 문장이 들어감으로써 미래에 바뀌는 환경에는 유전적 특징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뒤쪽에 우리는 또한 다룰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또한 다룰 수 있다는 건 고정되는 게 아니라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뒤에 we can also treat라는 이 문장이 위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다룰 수 있습니다. 뭐를? heritable conditions 유전적인 컨디션, 여기서의 컨디션은 조건, 상황이 아니라 질병이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컨디션 자체에 질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유전적인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평생 무조건 가져지는 게 아니라 치료가 가능한 거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 펜니케톨루리아라는 이것은 페닐케톤 요증 이거래요. PKU라고 할게요. 자, 이 PKU는 100% 유전 가능성을 가집니다. and 그리고 means 의미합니다. carriers, carrier라고 하면 옮기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carry가 가지다의 뜻이 있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보균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균인 이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cannot break down 쪼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미노 엑시드, 이 아미노산 페닐알라닌이라는 이것을 쪼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PKU라는 것은 100% 유전이고 이 PKU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아미노산을 분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래요. 그럼 뒤에 부분에 자, those with PKU. 자, 이 PKU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can avoid 피할 수 있습니다. The negative symptoms 부정적인 증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by excluding 배제시킴으로써 뭐를? 이 페닐라니안이라는 이 성분을 배제시킴으로써 무엇으로부터? from their diet 그들의 식단으로부터 배제시킴으로써 그러면서 thus 따라서 modifying defects 그 영향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of the heritable trait 그 유전적 특징의 영향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보세요. 이 PKU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0% 유전이죠. 그럼 PKU라는 질병을 이 사람은 무조건 가지고 태어나겠네요. 그리고 이 PKU라는 질병은 이러한 아미노산을 쪼개지 못한대요. 그래서 아미노산을 쪼개지 못하는 이 영향 때문에
이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고 리타르데이션이 지체죠. 정신적 지체라는 부정적 증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 증상을 피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함으로써? 분해를 못하는 이 음식을 안 먹음으로써. 이해됩니까? 그럼 이 음식을 안 먹게 되면 PKU라는 유전적 성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런 정신적 지체 현상을 겪어야 안 겪어요? 안 겪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환경을 바꿈으로써 유전적인 특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이렇게 연결되겠고요. 자, 그래서 결국 내용상으로 순서 잡는 건 전부 마무리가 되겠고요. 자, 이 지문에서는 원지문 한번 봐보세요. 19번의 원지문을 보세요. 자, 이 부분도 어휘가 괜찮습니다. 이 지문은 어휘 잡아볼게요. entirely 동그라미 치시고 1번 전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부분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modify의 2번 미니멀리의 3번 현재 환경은 최소한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죠. 트리트의 4번 치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는 개념, 바꿀 수 있다는 개념이죠. 어보이드 5번 피할 수 있는 거죠.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익스클루딩 6번 뺨으로써 배제함으로써. 그리고 마지막에 modifying까지 한 번 더해서 7번까지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로 어휘 문제 바뀌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뭐 어휘가 바뀌더라도 난이도 자체가 어렵진 않아서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분 줄게요. 정리해 주세요. 자,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선생님이랑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내신 대비 서술형 테스트는 안 하셔도 됩니다. 내신 대비 서술형 테스트는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다음 주까지 숙제는요. 35페이지까지 문제 풀고 채점해 오는 겁니다. 35페이지까지 문제 풀고 채점. 35페이지까지 문제 풀고 채점. 이건 토요일까지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와서 이제 선생님이랑 여러분들 문제 풀고 채점하는 거에서 질문할 거 선생님한테 질문하시고, 그럼 선생님이랑 일요일 날 질문한 것 중에 많이 나온 거 위주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내신 대비 서술형이라고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무시하세요. 그리고 그래머 테스트라고 나와 있는 건 한번 어법 정리는 한 번씩 하는 게 좋으니까 체크만 한 번씩 해보시고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 변형할 때 일단 얘는 딱 보자마자 정답이 뭐다가 딱 나오게 되면 그냥 그걸로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우리 지금 반복을 많이 한 상태에서 충분히 정리를 할 겁니다. 명제 안 들어가 주어들 껴놔도 우리. 네, 그래서 그거는 따로 가지고 다니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하나 더 숙제는 다음 주 일요일까지 수능 특강 듣기, 실전 모의고사 1회하고 2회 풀어오기. 요거는 다 큰 사람들은 그냥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셔도 됩니다. 안 가져오시고. 그래서 일요일까지 실전편 1회, 2회 듣고 채점해서 보내는 걸로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35페이지 오늘까지면 이 정도까지는 딱 속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문 보면 수능 특강은 웬만큼 정리가 되어 있어서 쉽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어디 지문에서 출제됐는지랑 직접 연계인지 간접 연계인지까지 표현이 쭈라락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그대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뒤쪽에 20번 가봅시다. 자, 20번 질문은 역시 순서 배열 포인트 문제였었죠? 5분 남았네. 할까 말까? 하자. 이거 20번까지만 딱 하고 갑시다. 이거 오늘 뭐 버스나 이런 거 없잖아요. 아, 일반 버스도 솔직히 그래도 8시까지는 9시까지는 있잖아. 뭐 하나만 더 끝내고 가자. 우리가 보강을 하긴 할 거지만 그래도 이 시간이 있을 때 조금씩이라도 나가도, 이게 사실 우리가 주말반은 5분을 그냥 버리게 되면 그로 인해서 진도 속도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요거까지만 딱 끝내고 갑시다. 오케이, 순서별 문제였으니 여러분들이 플러스 3라 보고 내용 정리로 바로 들어가 봅니다. 자, to begin understanding. 자, 이해하는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래서 how some place, 어떻게 어떤 점토들이 can be more medically, 의학적으로 effective, 효과가 있는지 than others, 다른 점토들보다. 그래서 we have to do,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제발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박하거나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지 마세요. 뭐야, 건강에 좋은 점토가 뭐야,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냥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런 점토가 있대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have to look에 봐야만 한대요. 뭘? Where they are mined, 어디에서 그 점토들이 채굴되어지는지를 봐야만 하는 거래요. 마인이 채굴하다라는 의미였고, 채굴되다의 형태의 PP로 쓰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빈한 추론으로 바뀌어 나오는 건 당연히 괜찮고요. 채굴되어지는 위치에 따라서 이 점토가 의학적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진대요. 자, it is recognized, 이가 주어, 대리아 진주어죠. 대리아가 인정되어집니다. 그러면서 the better quality clays, 더 좋은 품질의 점토들은 come from, 나온다는 것이 어디에서? what are known as, 알려져 있는 것으로부터. 아에 걸리는 주어 없고 전치사 나오는 상태니까 관계대명사 what을 쓰고 있죠. 전치사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항상 관계대명사 what. 그래서 what are known as, 뭐뭐로서 알려져 있는 것. primary는 제1의 처음의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처음의 혹은 residual이라고 하면 잔류의 남아있는 이라는 의미죠. 처음에 혹은 잔류의 deposit이라고 하면 명사로 쓰여서 퇴적물. 그래서 처음의 혹은 잔류의 퇴적물로서 알려진 것으로부터의 이 질 좋은 질의 점토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뭐 밑에 해석에 맞춰서 뭐 초생 광산, 잔류 광산 이런 단어까지 뜻을 몰라도 되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뒷부분 이어져서 자, these are crazy. 자, 이것들은 점토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점토들은 좋은 품질의 점토들을 말하는 거죠. 의학적으로 몸에 좋은. 그래서 이런 종류의 점토들은 점토들입니다. 그러면서 which are found, 발견되어지는. 근데 어디에서 발견되어지는 where they were initially deposited. 그것들이 처음에 퇴척되어지는 곳에서 발견되어지는 점토들입니다. 얘는 뒷부분에 where 동그라미 빵 치시고요. 우리 영어에서 where는 의문사나 관계부사로 많이 보지만 where 자체가 명사절을 이끌 수가 있어요. 당연히 명사절을 이끄는 where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앞에 뭐가 생략되는 거고요. place가 이렇게 생략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발견되어지는 점토들이 이 점토들은 발견되어지는 점토들입니다. 어디에서? 장소에서. 그래서 이때 where는 장소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they were initially 그것들이 맨 처음에 퇴적되어진 장소에서 발견되어지는 점토들입니다. 그러면서 after the volcanic eruption 화산 폭발 이후에 그래서 이 자리에 where 동그라미 빵 한번 치시고요. 다 하고 나서 정리하겠지만 이 지문은 어법 문제가 아주 괜찮은 지문입니다. 하고 나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other trace 다른 점토들은 unknown에 알려져 있습니다. secondary 2차에 혹은 transported deposit 운반되어진 퇴적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And they are more in line with. 자, be in line with는 뭐뭐와 함께 줄을 서다. 대부분 우리 줄을 쓰는 건 비슷한 것끼리 같이 줄을 세우죠. 그래서 be in line with sediment. sediment는 퇴적물이라는 뜻이고 대부분 뭐 찌꺼기를 sedi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찌꺼기와 더욱더 비슷한 것들입니다. 아, 2차에 운반되어진 퇴적물이래요. 그러니까 화산 폭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만들어진 퇴적물은 건강에 좋은 품질 좋은 점토인 거고 운반이 되어진 점토는 침전물 이 찌꺼기와 비슷한 그러한 퇴적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뒤에 these clays 자 이러한 점토들은 are veins 어떤 광맥들입니다. 어떤 맥들입니다. 어떤 맥들 which have moved 이동하는 from their original location 그들의 본래의 장소에서 보통 by the force of water or erosion 물이나 침식의 힘에 의해서 이동하는 그러한 맥들입니다. 여기서 맥이라는 건 뭔가가 흐르는 맥, 흐르는 동맥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맥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서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they ultimately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rest as sediment라고 얘기했죠. rest 남게 됩니다. 무엇으로서? sediment 침전물로서 남게 됩니다. at the bottom of lakes 호수의 바닥에 또는 강의 바닥에 혹은 어떤 다른 종류의 해양의 베이신이라고 하면 분지라는 뜻이죠. 우리 분지란 건 모래가 밀리고 밀려서 이렇게 섬이나 웅덩이처럼 만들어지는 곳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양 분지 종류의 바닥에 침전물로서 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럼 뒤쪽 갑니다. 자, ultimately, 자, 궁극적으로 it is often found. 자, 그건 it is often found. 발견이 되어집니다. 이시 가짜 주어고 뒤에 있는 데디아가 진짜 주어예요. 그러면서 뭐가 these deposits 이러한 퇴적물들이 prove to be less pure 덜 순수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밝혀집니다. than 뭐보다 the primary clays 이 초상 점토들 초생 점토들보다 덜 순수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니 당연하죠. 운송되어지는 과정에서 순수 물질보다는 여러 가지 섞이는 물질들이 생기겠죠.
자, no doubt의 의심의 여지 없이 this is due to 이것은 뭐뭐 때문입니다. the fact 사실 때문입니다. the fact 뒤에 동격 접속사 that을 쓴 거죠. the secondary detergent 자, 이 2차적인 퇴적물들은 have collected 모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뭐를 수많은 다른 화학 물질들을 모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on their journey to the water 그들의 물까지의 여정에서. 그러면서 as such는 관용 표현이죠. 그래서 these places 이런 점토들은 although they can be effective 비록 그것들이 효과가 있을지라도 are usually 보통 diminished 감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in quality 품질과 순도에서 감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 내용 자체적으로 딱 어렵다라고